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시의 또 다른 행정 불통과 관련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이야기인데요. 이성원 뉴스민 기자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성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대구시가 또 맞이한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 같은데요. 네. 이성훈 기자, 이거 취재하셨는데 소송 주체 누굽니까? 주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대구에 관사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묵고 있는데요. 이게 시대 흐름과는 크게 맞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단체장 중에서든 홍 시장이 유일하게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뉴스민에서 7월, 8월경에 저와 천영길 기자가 대구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 지출한 관사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비슷한 시기에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대구시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공개 처분 결정을 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개하지 못할 사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와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 등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고 하성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구시가 거부를 했고 그래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작년 11월에 제기를 했고 1년이 넘어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법원이 이태우 기자, 예, 대구시 주장을 모두 기각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시면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시죠. 원고가 뉴스민이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시민의 예산 감시 기능,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서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직자로서 광범위하게 관심과 그리고 감시의 대상인 공적인 인물이고 또 이 사건의 정보라는 것이 홍 시장의 주거와 사적 공간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구시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숙소와 관련된 문제라는 정보여서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네, 이성훈 기자. 네. 이런 문제, 이게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데에는 사실 약간의 배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긴 배경이 있는데 당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호화로운 관사를 폐지하고 개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그럼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화 관사입니다. 네. 그래서 관사 규모나 사용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지만 과연 이게 호화로운 관사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관사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점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는 뭐 이게 점검을 해보자고 하는 이 취지에 맞선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한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화로운 관사 제도를 좀 살펴서 세금 낭비를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던 단체장 관사 현황 등을
조사를 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체장 관사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시장 관사를 포함해서 16개의 관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단체장의 관사 운영 여부는 후임 시장이 결정하는 걸로 좀 미뤄뒀었거든요. 그런데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이 당선이 된 거고 홍준표 시장 당선 이후에 당연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관사 폐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당선인 시절에 이미 관사를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 시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구시가 홍 시장이 묵을 새로운 관사를 약 9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거든요. 기존에 전임 시장인 권영진 전 시장이 묵고 있던 관사를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산다라는 명분이었는데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만 관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약간 문제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홍 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빚내지 않는다라는 걸 지상 과제로 내세웠거든요. 그런 홍 시장이 굳이 새 집을 또 샀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시도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 가지 논란이 일자 지난해 6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공직자가 지방 근무할 때 귀가할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호화 관사 문화와 다른 것이라면서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집을 사고 팔아야 한다면 누가 공직을 맡으려 하고 지방에 내려가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근무하러 오는 공직자분들에게 대구에 집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는 숙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판을 두고서는 할 일 없는 트집이라고 그렇게 비하했고 또 전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의 관사를 매각하면 한 9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돈으로 자기의 관사를 매입하면 되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수성을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자기의 집을 놔두고서 대구에 3억 원짜리 전셋집을 살았습니다. 국회의원에 있을 때는 전셋집을 살다가 대구시장이 되자마자 관사에 들어온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이상헌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전임 시장이었던 권영진 시장의 관사를 팔아서 9억 원을 받으면 자기 관사를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영진 시장의 관사는 아직 팔지 못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이 지금 그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 나온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세로 살았었던 3억 원을 은행에 되갚은 것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는 금융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네. 지금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면 당시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왜 이 관사 문제에 신경을 이렇게 각별히 쓴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이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정보 공개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려면 나름의 거부의 사유, 논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시의 이 거부 이유, 논리는 뭡니까? 네, 홍준표 시장 이후에 대구시가 꽤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관사 매입에 쓴 비용과 관사에 들인 집기, 가구,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사 운영에 대구시가 세금을 쓰는 건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세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좀 보면 신축이나 개축 및 중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 보험료 등 재산 유지 관리비, 그리고 응접 세트나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과 이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조례로 정한 대로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건 관사가 공적 관리 대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구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요. 이의 신청도 기각을 하는 등의 일을 거쳤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작년 11월에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방금 이상훈 기자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정리를 했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했고 이를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해명으로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진행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토 기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행정소송에서도 대구시는 앞서 밝힌 그런 취지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어 논리를 폈을 것 같은데 실제 대구시의 그 논리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그 이상원 기자가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구시는 재판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관사라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거하는 개인적인 사적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건 사생활 침해이다. 또 더 놀라운 주장은 이런 행정소송 제기가 그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홍 시장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렇게 주장한 대목입니다. 대구시의 이 같은 주장은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이 되는데요.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이 정보 공개 청구를 언론기관이 행정기관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언론기관이 그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을 그 대구시는 자기들을 비하한다, 비방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관사, 숙소라는 단어에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구시가 관사를 숙소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도 굳이 관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관사가 한때 기관장이 거주하는 큰 저택을 지칭하는 시절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는 대목입니다. 이 관사라는 용어를 좀 더 따져보면은요, 그 법제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들여다봤는데 이 관사라는 말 대신에 숙소라는 말을 쓰는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급 숙소,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묵는 진짜 숙소를 제외하고 단체장이 묵는 곳을 관사라는 용어 대신에 숙소라고 쓰는 그런 지자체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대구시의 주장대로 이게 실질적인 호화로운 관사가 아니든 또 공직자가 주거하는 숙소든 어쨌든 간에 그 관사라고 하든 숙소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든 그 용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용어를 이렇게 굳이 주장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 청구에 혹은 취재에 의도가 좀 불순하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나를 비방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앞서 이미 대구시의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대구시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이상훈 기자 여러 가지 대구시의 주장에 비추어 봐도 혹은 정보공개 청구의 의도 등이 안 좋다, 불순하다고 대구시의 주장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라는 이 제도 도입의 취지, 법률의 의미 이런 걸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것으로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처럼 법원은 대구시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구입한 세부 품목 같은 것이 일일이 공개가 되면은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취향이나 선호 같은 것이 알려지고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면 인격적 그리고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은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개인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설령 취향이나 선호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법원 판단의 근거로 공개로 인한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은 객관적으로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내용의 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지자체장인 피고는 공직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시민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라기보다 대구시 예산 지출 및 공무원 숙소 운영과 관련한 공적 정보로서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로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으로선 사후 감독 과정에서 예산 지출과 관련된 정보 공개나 해당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관사가 어떻게 해서 이 쟁점으로 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과정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지점이 하나 남아있죠. 더 중요한 지점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이상훈 기자, 어떤 거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례에 근거한 정보들인데요. 관사의 신축과 개축, 증축비, 그리고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상세 내역, 그리고 건물 유지 수선비와 화재 보험료, 재산 유지 관리비 상세 내역,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 상세 내역, 마지막으로 관사용 비품 대장 등 4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관사 문제 이렇게 저희가 매달리는 근본적인 배경은 홍 시장이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하면서 공공 부분의 예산을 절감을 하고 부채 상환 등의 계획을 내세웠거든요.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의 관사나 사무실 운영비도 절감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과 그런 사실에 반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거나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홍준표는 수성구의 전셋집을 빌리면서 3억 원이나 대출을 냈지만 시장 홍준표는 그러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저희 시사 톡톡이 점검한 대구 경북 신공항 그 문제를 두고서 그 취재 거부와 고소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홍준표 시장은 이런 보도가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한다 또는 폄하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언론이 자기를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용어를 그대로 빌린다면 음해성이죠. 그리고 이번 관사 문제도 비슷합니다. 공개 정보 청구가 어떤 특별한 의도나 아니면 마음을 먹고서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언론의 모습을 하고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구시는 공개를 거부했던 시장 관사에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공익을 위한 이유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는 내용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취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